손흥민이 발롱도르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인 11위에 오른 소식은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손흥민은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 토트넘에 속해 있어서 11위에밖에 오르지 못했다며 토트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더 나은 팀으로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이 손흥민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축구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출신 선수 발롱도르 역대 최고 순위를 경신했습니다. 발롱도르는 한 해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이죠. 전 세계 기자단 100인이 투표하는 상인데 올해 후보 30명 중 손흥민이 유일한 아시아 국적 선수로 의미가 남다른데요. 2021-2022 시즌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터뜨려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득점왕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여타 아시아인 선수들도 발롱도르 순위에 들고자 도전장을 내밀었었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설기현이 한일 월드컵과 당시 속해 있던 안더레흐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2002년 1차 후보 50인에 올랐었지만 최종 후보 30인까지는 오르지 못했었죠. 그로부터 3년 뒤 박지성이 아인트호벤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활약상으로 1차 후보 50인까지 올랐지만 설기현처럼 30인에는 들지 못했죠. 일본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나카타 히데토시는 1998년, 1999년, 2001년 3번이나 1차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30인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슌스케도 셀틱에서의 활약으로 2007년 1차 후보에 오른 적이 있지만 역시나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죠. 이렇듯 발롱도르의 벽은 너무나도 높은 것이었는데 손흥민이 무려 11위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토트넘 공식 계정에서 축하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축하에 마땅한 일임에도 어째서인지 축구팬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데요. 케인, 손 더 높이 올라가려면 토트넘을 떠나라. 콘테가 감독이고 페리시치가 레프트 윙백으로 뛰는 한 토트넘은 챔피언스에서 8위 안에 들지 않을 것이다. 16위 안에 드는 것도 어려울 거야. 이 경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객관적인 기준은 볼 수 있다. 매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하는 클럽만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챔피언스 리그이다. 부모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나는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재능이다. 새 감독 체제 하에서 페널티킥 없이도 EPL 득점왕에 올랐는데 톱10에 올라가야 한다. 최소한 8위 안에는 들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콘테가 지휘하는 토트넘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토트넘은 최근 공식전 3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브라이튼과 에버턴을 잡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프랑크푸르트를 3대2로 꺾었죠. 콘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는 페리시치가 있다. 그는 과거에 공격수로 뛰었고 다시 할 수도 있다. 루카스 모우라가 부상으로 돌아왔고 그리한 일도 발전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에 비해 11위는 말도 안 되는 거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만약 B클럽으로 가서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했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을 영입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바르셀로나 이적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B클럽으로 이적한다면 최적의 팀은 바르셀로나일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중위권까지 떨어지고 챔피언스 조별 리그에서도 탈락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감독이었던 로날드 쿠만을 경질하고 바르샤의 레전드로 평가받는 사비 감독을 데리고 왔죠. 감독이 바뀐 뒤 바르셀로나는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레버리지를 활성화하며 자금을 끌어모으는 노력을 보였죠. 노력의 끝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쥘 쿤데, 하피냐 등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의 부족했던 골 결정력을 강화해줬고 쿤데는 수비의 안정감을 더해주었죠. 그렇게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서 7승 1무 20득점 1실점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자랑하며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약체 빅토리아 플즌에게만 이겼을 뿐 유럽 강팀들을 상대로는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했고 인테르와의 2연전에서도 1무 1패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위가 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해지게 되었는데 지난 엘클라시코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승점이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패 결과에 따라 리그 우승이 갈릴 수 있는 경기였죠. 애석하게도 바르셀로나는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3대1로 바르셀로나를 꺾었죠. 애초에 개막 9경기에서 8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던 레알 마드리드였기에 예상했던 바이긴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라는 빼어난 선수가 있었음에도 유럽을 대표하는 골잡이 카림 벤제마를 뚫기는 어려웠던 것일까요? 벤제마는 전반 12분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슈팅이 골키퍼에 맞고 흐른 것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때려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35분 페데리코 발베르데의 추가골로 2대0 리드를 잡았었죠. 바르셀로나도 후반 막판에 반격을 하긴 했었습니다. 후반 38분 페란 토레스가 레반도프스키의 패스를 만회골로 연결했었죠.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추가 시간 호드리고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바르셀로나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거금을 투자하고도 시즌 연속으로 부진한 성적만을 기록하자 사비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이나 교체 타이밍, 공격 시 세부 전술 부족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질비한데요. 그럼에도 호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은 사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비 감독의 역량 부족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은 프랭키 데용은 큰 경기를 위해 자신을 벤치에 남겨둔다는 사비 감독의 기용법을 역겨워하고 있다. 또한 지난 여름 데용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던 맨유는 여전히 데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자신의 입지에 불만을 품은 데용이 여전히 자신을 원하는 맨유와 한 배를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비 감독은 데용을 큰 경기를 위한 예비용 선수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데용은 이번 시즌 10경기에 대부분 교체로 출전했죠. 특히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 인터밀란전, 그리고 라리가 세비야, 라이오 바이카나, 셀타비고 등 중요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죠. 데용은 이처럼 자신을 아껴 쓰는 사비 감독의 기용 방식에 관해 혐오스럽다며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난 뒤 바르셀로나를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비 감독에게 데용처럼 여겨지고 있는 선수가 또 있다면 포지션이 무엇이든 데용처럼 팀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비 감독이 지난 봄 손흥민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사비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감독이 된 지금까지도 서드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선수의 움직임까지 파악하여 활용하는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사비 감독의 말에 공감하는 듯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도 서드맨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비의 말을 빌리면서 당대 훌륭한 서드맨의 적절한 예시로 손흥민을 들었습니다. 상황 예측에 뛰어난 손흥민의 플레이를 높게 평가한 것이죠. 토트넘 호스퍼는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단숨에 공을 건네는 패턴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손흥민은 서드맨으로서 당장 자신이 아닌 해리 케인에게 들어오는 패스부터 능숙하게 예측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지난 시즌 32라운드에 아스톤 빌라전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질주로 라인을 깨려는 한국인의 의지와 오프 더 볼 동료들의 직관적 움직임의 가치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경기를 놀랍게 예측하는 것은 물론 질주, 의지, 쿨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죠. 사비 감독이 서드맨을 언급할 때마다 손흥민도 늘 함께 언급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비 감독의 눈에 손흥민이 마음에 든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난 여름에 이미 한 차례 사비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죠. 매체는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이 레프트윙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고 전하면서 사비 감독 역시 자신의 경기 계획과 전술 스타일에 잘 맞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선수로 손흥민을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쉽게 놓아줄 리도 없고 손흥민도 토트넘이 거액으로 선수들을 영입하고 챔스까지 진출했기에 다른 빅클럽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영입에 적극적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렇듯 많은 곳에서 슈퍼스타 손흥민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결과적으로는 많은 축구 팬들의 바람처럼 손흥민이 당당히 톱10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